오늘은 조금 낯선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기름진 음식 자주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죠?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식단을 살펴보면 본인은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이 조용히 간을 압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역설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한 음식이 오히려 간을 무겁게 만든다는 점이죠. 두 번째 역설은 더 큽니다. 지방간을 만든다는 음식은 사실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작은 선택이 쌓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무엇을 더 먹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습관을 잠시 멈춰야 하는지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집어드는 음식이 간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깐 멈춰 보셔도 좋습니다. 지방간은 통증이 거의 없어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몸에서는 충분히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반복해온 식습관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첫 장면이 여러분의 작은 체크포인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지방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특별히 문제되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식습관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의 장면이 많이 보입니다. 출근길에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달달한 커피 한 잔이 있고, 점심 뒤에 먹는 작은 후식이 있고, 저녁에 과일로 양을 줄였다고 믿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단독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반복되면서 간에 부담을 주는 첫 번째 축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환자분들과 생활 장면으로 함께 점검합니다. 달콤한 음료가 갈증을 달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에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당을 몰아넣는다는 점을 직접 느끼도록 돕습니다. 연구들도 일상적 당 섭취가 간의 지방 축적을 서서히 늘린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연구 설명만으로는 와닿지 않기에 실제 하루의 흐름을 떠올리며 조용히 쌓이는 부담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오늘 하루의 달콤한 장면들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점검이 지방간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기름기를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축이 조용히 작용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피와 산소와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간은 피 속에 영향을 받아 에너지를 만들고 산소로 이를 처리하며 남은 찌꺼기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는 이 세 가지 흐름 중 하나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조금씩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 피 속 당이 반복적으로 높아지면 에너지 과정이 과부하되고 산소 처리가 뒤따르지 못해 지방이 서서히 쌓입니다. 환자분들께 이런 그림을 그려드리면 단순히 기름진 음식만 피해서는 해결되지 않겠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생활 장면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퇴근 후 허기가 몰려 초콜릿을 집어드는 순간 당이 급하게 오르고 간은 다시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런 반복이 이어지면 간은 결국 지방을 저장하는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어느 날 건강검진 수치로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며 혹시 내 하루에도 이런 흐름에 어긋남이 있지 않을까 떠오른다면 그 감각이 이미 중요한 시작입니다. 간은 원래 회복력이 좋은 기관이지만 작은 어긋남이 오래 이어지면 부담이 쌓여 변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진료에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몸의 신호를 겁내기보다 흐름을 살피면 충분히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작은 의문 하나가 식단과 생활을 조절하는 데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을 만든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보면 한쪽만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균형이 무너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고 지방은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에도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회복과 유지에 쓰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어느 하나를 완전히 끊는 방식보다는 흐름을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탄수화물은 갑자기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지방은 양보다 형태를 고르고, 단백질은 지나치게 적지 않게 챙기는 식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간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작업을 조절하지 못하고 에너지와 찌꺼기 처리가 뒤섞여 지방을 저장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생활 장면에서도 이런 흐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심을 대충 빵으로 때우고 저녁에 배가 고파서 고지방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날이 있지 않나요? 이런 패턴에서는 간이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과부하가 오기 쉽습니다. 연구에서도 불균형한 식사가 간의 대사를 흔들어 지방 축적을 도운다고 설명하지만 저는 생활 장면의 흐름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진다고 느낍니다. 지금 내 하루의 식사가 어디서 불균형해졌는지 떠오른다면 이미 중요한 관찰이 시작된 겁니다.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첫 번째 실수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입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먹는 행동입니다. 진료실에서도 이런 장면은 자주 보입니다. 환자분이 저는 많이 안 먹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오후에 과자 몇 입 정도만 먹었다고 덧붙이는데 실제로는 이 작은 간식이 간에 꾸준한 부담을 줍니다. 당이 갑자기 들어오면 간은 이를 처리하느라 잠시도 쉬지 못하고 결국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연구에서도 이런 잦은 간식이 간 대사를 흔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하지만 저는 생활 장면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느낍니다. 퇴근길 편의점에서 집어든 작은 빵 하나가 저녁 식사와 겹치며 하루의 흐름을 무너뜨리는 경우는 흔합니다. 혹시 오늘도 별 생각 없이 입에 넣은 간식이 있었나요? 그 장면을 떠올리는 순간 이미 조절의 출발점이 만들어집니다. 간은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잦은 간식은 그 여유를 빼앗아갑니다. 이 작은 반복이 쌓이면 지방간의 방향으로 조금씩 기울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으니 몸 상태가 걱정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반복되는 음료 선택입니다.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물 잘 마셔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 하루 흐름을 살펴보면 단맛이 있는 음료가 곳곳에 끼어 있습니다. 아침에 피곤하다고 마신 시럽이 들어간 커피 한 잔 점심 뒤 디저트와 함께한 달콤한 차 퇴근길, 갈증을 달랜 탄산음료까지 이어지면 간은 당을 처리하느라 하루 종일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연구에서도 액상 형태의 당이 지방간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하지만 저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더 강력한 이유라고 느낍니다. 액상당은 빠르게 흡수돼 간이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런 음료를 무심코 마신 순간이 떠오르나요? 그 작은 선택이 반복되면 간은 점차 지방을 저장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불안하게 느껴지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조절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질환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이 오히려 간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진료실에서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마음껏 먹어도 되죠? 이런 질문입니다. 하지만 과일에도 당이 있고 종류에 따라 당 함량 차이가 커서 지나치게 먹으면 간은 이를 처리하느라 또 한 번 과부하를 겪습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과일을 간식처럼 먹는 습관은 에너지 소모가 적은 시간대와 겹치며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운 흐름을 만듭니다. 연구에서도 과도한 과일 섭취가 지방간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저는 생활 속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 더 직접적이라고 느낍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해 허기진 상태에서 포도나 감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간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처리할 일을 계속 떠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먹었던 순간이 떠오르나요? 괜찮습니다. 그 장면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조절의 출발점이 만들어집니다.
몸 상태가 걱정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이제 흐름을 바로잡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간이 부담을 덜 받도록 돕는 방식을 권합니다. 아침에는 물 한 잔과 가벼운 단백질을 먼저 챙겨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드는 흐름을 만들고, 점심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채소를 고르게 담아 급격한 에너지 변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저녁에는 양을 조금 줄이되 지나치게 허기지지 않게 조절해 늦은 시간 간식이 이어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루틴을 일주일만 지켜도 몸의 흐름이 한결 정돈됐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3달 정도 이어가면 식욕의 굴곡이 줄고 음료 선택도 자연스럽게 안정되며, 반년이 지나면 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 변화를 계획할 때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중요한 점은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보다 오늘 흐름을 하나만 바꿔본다는 태도입니다. 작은 반복이 쌓이면 간은 분명 더 편안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정리할 마지막 이야기는 지나온 여정을 가볍게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 간의 부담을 만들고 또 어떻게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떠올려 보면 내 생활 속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쯤 보일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도 완벽함을 목표로 하기보다 오늘 한 가지라도 조절해보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간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은 기관이라 흐름만 바꿔주면 점차 편안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실천이 있나요? 예를 들어 저녁 늦은 간식을 줄이거나 단맛이 있는 음료를 하루 한 번만 줄여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으니 현재 질환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몸을 살피는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지방간을 부르는 음식의 남은 흐름을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해볼 변화 한 가지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